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최근 들어서 정치권이나 여러 경제 분야에서도 이런 대장동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괴리감이나 뭐 상실감 뭐 이렇게 좀 많이 느끼실 텐데 도대체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분양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또 우리는 어느 부분에 들어가고 있으면서 이런 흐름들을 플로우를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좀 비슷한 구조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뭐 팁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인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 택지라는 개념을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택지라는 개념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나뉘어져 있는 이런 것을 택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 땅 모양들이 정말 신기하게 생긴 땅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땅들을 그냥 원형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형지의 땅들이 과거의 땅이었다면 지금 현재 주택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을 택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과정에서 이런 원형지에서 이런 택지로 바뀌어가는 이 과정을 바로 도시개발 사업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뭐 주거지역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웬만하면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만드는 것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원리는 알았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도시개발 사업에서 가장 성공 요인을 따져보자 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토지에 대한 작업이 완료가 되느냐 마느냐. 보통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뭐 조합원 아파트들 뭐 토지 계약률 80% 이상 완료 뭐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토지 계약률, 토지를 얼만큼 수용을 했느냐 이런 율에 따라서 굉장히 이 사업의 승패가 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토지뿐만이 아니고 인허가의 문제에서도 굉장히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은 어떤 거냐면 이런 일반적인 땅이 있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있는데 땅값이 예를 들어 매입을 하는데 가격이 뭐 터무니없게 높은 가격이다. 그러면은 건물을 지어서 팔아도 분양가라는 것은 웬만큼의 그런 시장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땅을 굉장히 높게 매입을 해버리면 이 사업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적당히 뭐 사업성, 수지가 나올 만큼의 이런 사업성 정도는 나와줘야 민간 업체든 관이든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뭐 여러 가지 LH라든지 뭐 도시개발공사 이런 곳에서는 조금 더 뭐 사업성을 좀 차지하고라도 오히려 좀 주택 공급에 집중을 하다 보면 사업성을 좀 제외하고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민간이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이런 토지나 인허가 사업성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어째 보면 토지에 대한 수용 부분을 웬만하면 이제 관급에서 같이 묶어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토지 이제 수용이죠. 토지 수용에 대한 리스크를 좀 해제한 경향이 있었고 인허가에서 있어서도 뭐 결국은 뭐 성남의 뜰이라는 이런 SPC가 있었지만 그 위에 있는 이제 관급 경기도시개발공사 이런 결국은 관급에서 지체 없이 인허가를 허용해주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결국은 좀 수월한 방향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성은 두말할 필요 없었죠. 뭐 판교에서 거리가 크게 멀지 않은 이런 곳에서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지에 대해서도 걱정이 없는 사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뭐 여기서 지금 대장동 이슈를 뭐 캐거나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뭐 평균적으로 뭐 수도권에서 뭐 주거지역 이외에 뭐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이런 녹지 지역도 결국은 그린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600만 원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가는 600만 원대였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개발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250만 원에 수용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250만 원에 보통 수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정말 뭐 멋대로 생긴 이런 토지에서 결국은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줄을 그어주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기반시설, 택지개발이라고 하죠. 기반시설을 만들게 되면 700만 원에 건설사에 팔게 되는, 그러니까 딱 700만 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정도의 수용을 했다면 이 정도 금액에 건설사에게 넘겨주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분양받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가가 1,900만 원이다. 판교 인근인데 오, 엄청 싸다. 시세의 80% 정도 되니까. 그래서 1,900만 원이면 엄청 싸다라고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갭들이 중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갭은 누가 보는 거냐? 일반적으로는 LH라든지 도시개발공사, 뭐 각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곳들이 택지 개발을 해서 700만 원 정도의 택지를 분양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공동주택 부지를 시공사, 시행사에서 매입을 하고 시공사에서 건축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1,900만 원 정도의 매입을 해와서 건축비를 이 정도를 보고,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1,900만 원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 이런 플로우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토지 매입을 시행사에서 700만 원에 매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에는 결국은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뭐 그 안에는 결국은 인허가나 설계까지도 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하지만 과거까지만 해도 대기업 뭐 지금 10대 건설사죠. 그쪽에서는 300만 원대 이제 평당 300만 원대에 흘러가다가 지금 현재는 거의 한 400만 원 초반까지 이렇게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400만 원대에서 간접 공사비랑 뭐 인허가 설계 포함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500만 원을 잡았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이런 지금 평당가는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지, 이건 뭐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라는 것 인지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사비는 평당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잡았다라고 보자면 뭐 직간접 공사비 포함이죠. 설계비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인허가까지 포함이니까. 근데 그 외에 사업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업비에는 대충 뭐 분양가, 분양에 관련된 뭐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 뭐 그리고 금융비용, PF 자금 대출을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자기 돈으로만 다 진행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비용, 대출에 대한 그런 이자라든지 뭐 취급 수수료라든지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사업비 같은 경우에 이것도 200만 원 이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이 정도가 들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런 기부 체납에 대한 협의 내용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땅값은 700만 원에 전체 면적을 매입을 하는 거고, 공사비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연면적, 전체 면적에 따라서 이 정도의 가치를 좀 파악을 해본다면 결국은 회사에서 남은 그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과도하다라고 생각된다면 각 지자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결국은 너네 너무 많은 이익이 남으니까 기부 체납을 일부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부 체납 부분은 협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뭐 물음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합치고 전체 연면적에서 이걸 곱하기 하고 이건 전체 면적, 건축 면적에서 곱하기를 하면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00만 원 빼기 결국은 이런 비용들을 쫙 넣어서 이것들이
회사 이윤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플로우를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자,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폭이 있는 거고 결국엔 LH라든지 도시개발공사 같은 그런 기관들도 수익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수익이 남아야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들어갈 때 분양가가 얼마니 뭐 이렇게 해서 분양가에만 신경 쓰고 여기서 조금씩 올라가는 이 마지막 부분만 신경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대장동 이슈를 보고 느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개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 개인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개발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안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끝단에서 1,900만 원에서 얼마 올라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개발을 할 수 있느냐, 개인들도 할 수 있는 개발이 있느냐 물어보면 당연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소규모지만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소규모 개발을 할 때 작은 건물들이 있어요. 그럼 이 건물들을 부셔서 빈 땅을 만들겠죠. 그럼 빈 땅을 만든 다음에 건축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을 올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평당가가 2천만 원인 단독주택 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의 건물들을 보면은 평당가가 3천만 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독주택을 보고 바로 옆집인데 이 단독주택을 보고 나도 이 건물을 지으면 평당 3천만 원 받을 수 있겠네 라는 판단이 드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천만 원에 땅을 매입을 해요. 그러면 공사비라든지 똑같이 듭니다. 조금 전에 금융비, 금융이자, 그리고 인허가 비용, 취등록세, 보존 등기비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요즘 평당 공사비는 뭐 500에서 600 정도 든다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서 인허가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러프하게 잡으면 평당 한 700 정도 계산을 하시면 조금 넉넉하게 남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2천만 원에 100평을 잡아가지고 한다면 얼마죠? 2억, 20억. 땅값이 20억이 되는 거고 100평에서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에 예를 들어 200%다 혹은 250%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200%의 이런 용적률이다 라고 본다면 100평의 땅에 50평의 땅을 바닥에 건축물을 앉힐 수 있고 거기서 200평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몇 층이 됩니까? 4층이 되는 거예요. 4층에서 다락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결국은 200평의 땅에다가 곱하기 700만 원을 하게 되면 14억 정도의 공사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20억 플러스 14억, 공사비 14억, 그러면 34억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00평짜리 땅을 보면은 결국은 이 신축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34억 플러스 알파 한 5억 정도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39억 내지 40억짜리 건물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이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편적인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린 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건축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체적인 공부를 조금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손을 조금 타야 되는 거죠. 뭐 PM이라든지 혹은 뭐 소규모 건축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현장 소장님만 잘 만나도 이 건축에 대해서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좀 보는 눈이 필요하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치권에서 이런 뭐 개발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불거져 나올 때 그냥 괴리감만 느끼시지 말고 상실감만 느끼지 말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이런 개발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찾아다니는 것은 GTX가 어디 뚫리고 이렇게 국가에서 개발하는 곳들의
들어가는 뭐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죠. 플레이어 역할만 계속 해왔던 거예요. 하지만 이걸 설계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설계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그 개발 자체도 결국은 굉장히 가치를 높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호재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레이어만 되지 말고 이런 설계자가 되자라는 개념에서 오늘 도시개발 사업도 이야기를 해봤고 소규모 건축 사업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이해가 더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담을 해드리고 뭐 제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상실감 느끼지 말고 이런 개발할 수 있는 설계자가 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들을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이와 함께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투자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다는 점 고지드립니다. 관련해서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